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김영우 후보가 지금 이제 뛰고 있는 동대문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몇 대 동안은 이제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최근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서울 지역이 꽤 괜찮다라는 그런 반응들은 있긴 한데 네네. 실제로 그게 좀 체감이 되시는가요? 예, 아주 해볼만 합니다. 사실 그 동대문은 특히 이제 동대문 갑 같은 경우에는 그 19, 20, 21. 네. 그러니까 12년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에는 제가 3선 때 자진해서 불출마하는 바람에 4년 동안 좀 쉬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한 석이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 국민의힘.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8개월 전에는 여러 시장들 새벽 시장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 조금 분위기가 좀 싸했어요. 싸했고. 예, 그래서 확실히 12년 민주당 아성이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한 2달 전서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명함만 드리지를 않고 그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정말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니다. 아, 이건 예, 아니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아니다. 상식적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우 의원 밀어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쪽을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막 가는 거죠. 선거 앞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뭐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탈환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되셨고 이필영 구청장 다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회의원만 남았습니다. 예. 예. 동대문 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옆 지역인 우리 동대문 을의 김경진 후보하고 저 김영우가 엄청나게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뒤집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방향은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천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당뇨 출신인데 전부 고창 출신이고 3선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수박을 막 돌리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사선으로 제가. 사선. 네, 그렇죠. 사선. 사선까지 근데 벌써. 안규백이요. 제가 이게 논란을 쫙 조사해봤는데 제목만 그래요? 말씀드리면 네네. 이자가 이제 며칠 전에 권향엽 이름 좀 어렵습니다. 발음도 힘들어요. 근데 이 여성을 처음에는 이게 전략으로 내리꽂았죠. 여성 특구로. 근데 비난 여론 때문에 경선 바꿨잖아. 근데 안규백이가 뭐랬냐. 논란이 제기되는 후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권 비서관이 김혜경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 이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양엽 이분이 옛날에 그 대구 경북 그 TK 있잖아요. 네네. 갈 때 수행해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명백하게 증거가 넣었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게 허위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고발해야 된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란. 이자가요. 옛날에 국방위원장 그때 아마 할 때인지 하고 났는지 제주 해군기지를 가는데 부인하고 세 아들을 동행한 거예요. 추석에. 그런데 장병들이 모시잖아. 그러면서 이게 가족들을 기지 내 박물관에 머물렀으며 자기는 뭐 환영이나 떠들썩한 행사 없었다고 해명하는데 아니 가족들이 해군기지 내 박물관에 추석 연휴 때 머물렀다. 이게 공인입니까? 박물관에 왜 머물러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해명이 그래. 추석 연휴에 가족들 다 데려가가지고 환영 행사는 없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유명한 수박 발언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자기는 이게 고창 수박이라고 수박 의원들한테 돌리니 이게 수박 의원들이 받고 이게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렇죠. 이게 있었고요. 마지막에 저는 가장 문제되는 게 이분이 국방위원장 했잖아요. 맞아요. 국방위원장 했죠. 우리 선배님 다음을 했잖아요. 네. 김영호 의원도 국방위원장. 제가 먼저 좀 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번에 한미일 연합훈련 있잖아요. 연합훈련하는 그게 일정이나
모든 게 그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군사 비밀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네. 이런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 국방위원장도 해보셨지만 이런 거 원래 사전 이 공개하는 게 국방위원장 정도 되면 알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 하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쪽에서 공개한 내용이면 모를까 우리가 공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좀 언론에 굉장히 뉴스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많이 알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국방위원장한테는 따로 또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제 국방위원장하고 이렇게 의논이죠. 그런 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죠. 예. 참 이 안규백 위원장이 지금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의 거의 뭐라고 할까요? 뭐 좀 나쁜 말에서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서대문 갑 지역에 지금 공천을 하는데요. 이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대표 이걸로 해서 5명이 나와서 이제 그 PT를 하고 거기서 이제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근데 어제 전략공관위에서 누굴 발표했냐면 권지웅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성치훈. 성치훈하고 그다음에 검사 1명을 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성치훈은 빠지고 거기 누굽니까? 이 대장동 변호사 있잖아요. 네. 김동아. 김동아. 네. 그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갖고 그래서 왜 빠졌냐 도대체 했더니만은 예전에 이제 이 성치훈이 안희정 캠프에 예.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원래 김동아라는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정진상 변호사였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서대문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떨어졌는데 또 최고위원회 올려준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야, 이게 1시간 전에 그 속보네요. 네. 이게 심각한 게 성치훈은 저하고 이제 그 방송을 많이 하는 네, 저 많이 하죠. 지금 이게 하는데 이분이 안희정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희정에 유리한 정언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팩트대로 정언 쓴 걸 가지고 경선 통과된 걸 배제하면요. 네.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 근데 김동완은요. 네. 제가 이재명의 변호사진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제가 이게 방송을 몇 번 했어요. 왜? 이분이 정진상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네. 이재명과 정진상의 연락책이에요. 변호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집사 변호사로 보통 이게 이재명이가 정진상한테 할 말이 있잖아. 네네. 그러면 이게 일반 면에서는 안 되니까 김동완을 보내서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정진상이가 답을 김동완 통해서 소통 창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재명 측에 변호인 여러 명한테 들은 이야기고 아무도 이제 김동완을 주목 안 할 때 네. 이자각에 평택에 지원했거든요. 그럼 평택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김동완가 가장 이게 키메이다. 이재명과 정지상의 연락책이다. 이걸 했더니 자기가 사퇴를 했어요. 평택에서 노다그에 사퇴를 했다고. 네. 근데 이번에 서대문에 가려고 했는데 경선에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이재명계에서는 다 김동완을 믿었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이걸 이번에 뒤집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참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동아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잘 설명해 주신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동대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게 아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그 집도 저도 근방이라서 보면 진짜 천지개벽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발전했죠. 그렇죠. 그 청량리역고 뒤쪽 그또 이제 전농동 쪽인데요. 네, 그쪽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뭐 롯데캐슬 뭐 65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쪽은 이제 선거구로 따지면 동대문 을입니다. 그쪽은 김경진 을이군요. 후보. 예, 그 길 건너 미주상가, 미주아파트, 또 청량리 시장, 뭐 제기시장, 경동시장 요쪽은 이제 우리 동대문 갑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다 같은 동대문이죠 물론. 근데 이제 동대문 갑과 을 이렇게 또 따져보면 동대문 갑이 또 더 낙후됐어요. 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근데 동대문 갑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거기서 고려대에 나오셨잖아요. 예, 고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다닐 때도 계속 동대문에 살았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딘가.
그는 분명히 그 민주당 국회의원, 뭐 민주당 또 구청장 또 시장 네.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방식의 이 발전 방안은 저는 그 맞지 않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바꿀 사람이 누구냐? 이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김영우 후보가 또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또 이 지역을 잘 아는 이 지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와서 한번 바꿔달라라는 그 변화의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이제 부응을 해서 옆 지역구 우리 김경진 후보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동대문 전체를 바꿀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번에 동대문 정말 이 바뀌어지면 장경태도 좀 이쪽 옆에서 안 보일 것 같고 안규백도 그럴 것 같고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근데 그 거짓말 제조기, 가짜뉴스 제조기 네. 1, 2가 떨어져 가지고 3위만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근데 가짜뉴스 김의겸하고 제조기 중에 이제 그 제일 제조기 이제 그 흑색 사기꾼 있잖아요. 김의겸? 김의겸. 이분이 이제 군산에서 신영대한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민석. 안민석. 막상막하죠. 안민석이도 그 어제 불출마 했고요. 그다음에 3등이 장경태입니다. 아, 장경태. 장경태도 게 진짜 거짓말 우리 그 캄보디아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빈곤 포로 빈곤 포로를 한다고 이게 조명 가지고 조작인 것처럼 떠들고요. 이 자각이 또 엄청나게 가난하게 뭐 리어커 끌더니 신고 재산이 엄청나더라고 이제는 거의 10억에 육박할 겁니다. 오. 원래 돈 하나도 없다고 자기 했거든요. 아버지가 리어커 끌고 반 지하방에서 했잖아요. 살았잖아요. 이게 어디 뭐 김남국이처럼 코인을 했는지 뭘 했는지 진짜 위선자면서 가짜뉴스 거짓말 제조기가 장경태입니다. 저는 김경진 선배 이분이 그래도 호남이 왔기 때문에 네. 거기 호남 지역 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1등 공신 아닙니까? 대외협력 특보로 네.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그때 최서원 씨 그 청문회 할 때 좀 이게 스타로 날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과거는 있고 물론 또 보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저는 진짜 김경진 후보가 아마 이 장경태를 꼭 잡아야 된다. 장경태 같은 사람이 국회 들어오면 국회물 오염됩니다. 오염돼요. 반드시 이게 그 동대문 가벌에서 두 분이 좀 이렇게 안규백 장경태를 잡아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네.